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캐시입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시 씨께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인지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성인이 된 지금은 노인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출장 가는 일이 많았고 바쁘신 탓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컸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타지에서 일하고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서 저에게 할머니는 부모님만큼이나 각별해요. 저는 5년 전 한국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유독 사회복지 쪽으로 뛰어난 나라라고 들었기에 한국을 교환학생지로 정했죠.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멋진 문화를 접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교환학생 생활을 마친 후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기에 큰 애착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몸이 안 좋아지시기 전에 단둘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한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은 기억을 안고 귀국했던 덕도 있지만 할머니 건강 상태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당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오르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 여행에 가더라도 걱정이었죠. 멀리 가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한국은 의료 기술이나 교통이 좋아 언제 쓰러져도 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좋은 추억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처럼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숨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보니 한적한 동네까지 다다랐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을 즐기시거든요. 저희 할머니와 같은 연배의 노인분들은 할머니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등 아주 호의적이시더라고요. 언어가 달라도 같은 나이대만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괜시리 마음이 흐뭇해졌고 그들에게 더 밝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다닌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거든요. 호주의 무더위에 익숙해져 있어 방심했는데 하필 그해 한국의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무자비한 더위에 조금만 걸어도 할머니가 힘들어하셨어요. 물을 들여도 너무 힘이 없고 물병을 드는 것조차 버겁다며 잘 못 마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조금만 쉬었다 가자며 저를 근처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 옆 나무 그늘에 앉아 한참이나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당이 떨어진 듯 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오기 전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필 당이 떨어질 때마다 먹는 의료용 사탕을 호텔에 두고 온 거예요. 호텔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기에 지금 당장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 정말 암담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했었기에 대충 생활 상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앰뷸런스를 어떻게 부르는지조차 하얗게 잊었습니다. 한산한 동네고 평일이어서 그런지 하필 주위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그때 조금 떨어져 있는 공원 정자에 앉아 계시던 노인분들이 저와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쓱 한번 보시더니 저희 할머니가 당이 떨어져서 기운을 잃었다는 걸 알아차리시더라고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잘 되지 않는 한국어로 앰뷸런스를 불러주실 수 있냐며 애원했습니다. 한 노인이 통화를 했고 곧 올 거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갈수록 할머니가 더욱 힘들어하셨거든요. 앰뷸런스 호출을 도운 노인분들이 할머니 상태를 계속해서 살폈지만 할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으셨어요. 한 노인이 안 되겠다며 저에게 할머니를 부축하고 따라오라며 저희에게 손짓했습니다. 조금 걷다가 다다른 곳은 아파트 앞 경로당이었어요. 한 백발의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각 다른 노인들이 나서서 손을 모았어요. 노인 한 분은 이걸 좀 먹어보라며 냉장고에서 물과 캔디를 꺼내어 주셨어요. 이건 약국에서도 파는 캔디고 당뇨를 앓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항상 구비해두는 포도당 캔디라고요.
할머니는 포도당 캔디를 먹고 그제야 숨을 골랐습니다. 또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또 한 분은 손짓과 발짓으로 개인 혈당 체크기를 사용해도 되냐고 일회용 바늘이니 걱정 말라고 물어보시고 저희 할머니 혈당 체크를 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척척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병원이나 군대 같았죠. 노인분들의 도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팔다리를 주무르고 선풍기가 고장났다며 손수 부채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겠다고 부채를 달라고 했지만 아니라며 남는 게 힘밖에 없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모든 노인분들이 저희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고 저는 인종과 국가를 넘어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을 차리셨고 이내 다른 노인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노인분들도 서툰 영어 발음으로 땡큐 하고 연신 외치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고 저희 할머니가 그 뜻을 물어보더니 서툴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러자 한국 노인분들이 한국어 참 잘한다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친근하고 귀여웠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무덥고 습한 공기마저 기분 좋은 따뜻함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경로당을 나서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앞에 앰뷸런스가 도착해 있었고 저와 할머니는 앰뷸런스에 올라탔어요. 차창 너머로 노인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는 배웅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도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와 할머니는 앰뷸런스를 타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할머니가 정말로 길바닥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칠 수도 있었다고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노인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모두 자신을 살린 영웅들이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에 너무 고마워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거듭 말했어요. 그분들 덕분에 아무런 탈 없이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 저희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있으세요. 집 앞에도 겨우 나가실 만큼 거동이 불편하고 약해지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한국 이야기를 하시며 또 가자며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모두가 나서서 도왔던 것이 할머니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그때 도움을 주신 노인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지금껏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지만 한국 노인분들만큼이나 적극적이고 정이 많은 분들은 없었습니다. 젠틀하시고 정도 많고 매너 있으세요. 또 귀엽기도 하고요. 아마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모두가 똘똘 뭉쳐 헤쳐나갔기에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은 아마 현재 노인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 아닐까 싶네요. 다음에 한국 갈 일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저희 할머니와 함께 방문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도 꼭 나와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는 하세요. 경로당에 계시던 한 노인분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나라가 다르더라도 다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인종이나 나이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지. 사람 사이의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를 뿐 사람의 마음은 다 통하는 거야. 노인분들이 큰일을 하셨네요. 캐시의 할머님께서도 쾌차하셔서 다시 한국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